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의외로 이제 이거 판이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이거 예측이 돼요. 지금 이제 이거 안철수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대구의 그 서문시장까지 방문하고 있어요. 서문시장. 서문시장은 이제 이거 일반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보수의 심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대구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 와서 주로 이제 이거 옷이나 신발 살 때는 서문시장 갑니다. 뭐 깔치나 이게 그 반찬 살 때 칠성시장이나 가까운 데 가는데 서문시장에 그 89번 시내버스 타고 제가 많이 다녔어요. 안철수가 이제 그 대구를 방문해서 서문시장부터 누비고 있다는 말은 뭐다? 이번에 그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가겠다. 출사표입니다. 안철수가 나온다. 상당히 그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고 봐요. 왜 있다고 보느냐? 이번에 그 두 가지 점이죠. 오히려 이제 계엄을 강하게 그 비판하면서 탄핵을 찬성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이쪽 한동훈 쪽에 있는 표도 좀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으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죽게 살기로 뛰었잖아. 그러면 이게 또 이쪽 표도 약간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는 오늘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 찬성한 거는 친윤들이 비판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또 김문수를 이게 끝까지 적극적으로 뛴 거는 좀 이게 평가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게 그 소신으로 봐줘야지 뭐. 이걸 이게 배신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봐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정치판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하고는 안 맞는 거지, 생각이. 안철수가 그 계엄, 뭐 특히 계엄은 모르겠는데 탄핵을 계속 찬성한 거는 저는 탄핵 반대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나 자기 또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우파 중에 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 모든 게 뭐 우리가 공산주의 전체처럼 획일적인 사고는 아니잖아. 따라서 저는 안철수가 약간의 경쟁력을 가진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요즘 분위기 보면 나경원 의원도 출마 준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이게 직접 확인해서 전화 딱 들은 건 아닌데, 그러나 주변의 전언이나 여러 가지 보면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출마를 채비를 차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것 같아. 좀 쓰라린. 왜냐하면 옛날에 이준석이한테 그때 됐어야 되거든. 이준석이하고 붙을 때. 근데 그때 명태균 뭐 이래가 여론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준석 바람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이하고 할 때는 또 이제 원희룡하고 윤상현 계속 나가지고 표가 분산돼가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돼버렸잖아요. 그게 인연이 없어. 좀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아마 도전이죠. 세 번째. 모르죠. 뭐 3전, 2전 상기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출마에 마음을 두고 채비를 하고 있다. 정치인이 어디 경선이나 선거에 나가는 건 욕할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알리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직도 유지가 되고 관리되니까. 정치인이 출마하는 걸 너무 또 비판할 건 아니다. 나경원 의원도 논다. 그러다면 김문수 후보 한동훈이 남죠. 원래는 두 명이 투톱인데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뭐 요즘 관악산에서 턱걸이 하다가 요즘 또 다른 산에도 오르고 뭐 건강을 계속 과시하면서 또 운동을 하고 있죠. 실제 대선에서 얻은 41%가 자산이고, 거기에 이제 또 뭐 전한길 강사나 그 다음에 조원진 의원도 당원 모집하면서 김문수 돕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여론조사에서 얼마 전에 20%인데 그래도 오차범위지만 1등으로 놓았죠. 한동훈이가 16이었죠. 한동훈이 16. 김문수가 20. 1, 2등입니다. 차기 전당대회.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도 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죠. 한동훈은 이제 측근들 중에 반대 여론이 좀 많다는 이야기는 해요. 특히 신지호라고 있잖아요. 신지호. 이분이 방송 나와서 한동훈은 보수의 최강 병기이면서 최종 병기다. 한동훈이가 무너지면 보수는 희망이 없다. 아껴 써야 된다 말이지. 한동훈은 최강 병기는 맞는데, 근데 최종 병기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신중하게 너무 많이 나가면 피로감도 있으니
본인에게 안 넣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심지어 전 의원 전략사무부총장을 했죠. 따라서 이제 그 주위에는 정성국 의원 이야기도 정성국 덕에 그 주위에서는 한동훈의 출마를 말리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김종인도 한동훈 보고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나가 되더라도 지방선거가 어떻게 어렵다. 김종인도 그렇게 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게 또 예측에 이준석이 있죠. 이준석이는 이제 훈수를 뜨니까 잘 보이잖아. 이준석이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사정이나 보면 이준석이는 또 이게 한동훈이가 나온다고 봐.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이가 계속 그 정치 큰 게 이벤트가 있으면 안 놓은 적이 없다는 거야. 하게 다 놓지 뭐. 전당대회, 당대표 총선 말아먹고도 이게 또 나왔는데 뭐 이번에 안 놓을 이유는 또 없죠. 대선 경선도 나왔고 큰 게 그 이벤트마다 다 출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의 예상은 한동훈이 놓는다는 거죠. 뭐 제가 보기도 이게 그 놓을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제가 보기도. 왜냐하면 이게 이미 대선 때부터 이게 당원들 모집해가지고 당권 장악에 준비를 했거든요. 이미 대선 때부터 이게 당권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조금 뜸을 들이면서 조금 이런 모습은 보여주는데 너무 딱 처음부터 논다면 그러니까 조금 이게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비추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게 어떤 명분이든 만들어서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4명이네요. 와, 빅매치입니다. 거기에 또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는 게 김용태도 있죠. 김용태는 이제 본인은 뭐 출마할 생각이 당장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정치에는 또 상황이 바뀌면 뭐 출마할 수 있죠. 김용태도요, 차기 당대표의 여론조사 꽤 넣었습니다. 나경원 의원보다 높게 나왔어요. 한 6%, 7% 나왔잖아요. 김용태가. 또 소장파 중심으로 김용태든 김재섭이든 오시훈 시장이 얼마 전에 식사 한번 했잖아요. 오시훈 시장이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이까지 불러가지고 관저에서 오시훈 시장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도 예측하건데, 야, 용태야, 니 나가라, 이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밖에서 김용태, 나가라, 이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도 비대위원장이 대표니까 본인도 이게 욕심이 생기지. 소장파 지지를 얻고, 아니면 이게 김재섭을 내세울까, 김용태가 놓을까. 하여튼 누구든지 또 하나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기존의 4명 인물로만 가느냐? 새롭게 한번 세대 교체 해보자. 이러면요. 야, 진짜 이번에 빅매치가 되겠네. 한 5명? 제대로 이게 붙는 거죠. 이거는 이게 제2의 대선 경선처럼 당이 홍준표는 탈당했으니까 홍준표는 탈당했고 한덕수도 이게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선 경선 때 홍준표하고 한덕수를 빼면요. 결국은 이제 그대로 축소판이야. 바로 김문수, 한동훈, 그 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야, 거기 또 다코서 김용태나 김재섭, 소장파. 또 모르죠. 여기에 또 어떤 후보가 뭐 장동혁이 놓을지. 뭐 놓을 수는 있는 거 누가 놓아도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놓을지. 새로운 힘을 떠놓을 수도 있거든요. 야,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권영진, 대구의 대구시장이거든요. 재선한 권영진. 이런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부산의 김미애, 박수영 의원, 이런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충청권으로 성일종 의원부터 있고요. 아, 이게 이번에 전당대회 당권 치열한 어떤 보면 또 대흥행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빅4로 보면요.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빅4로 보면 누가 유리할까? 그는 이제 이준석이가 또 훈수를 두네. 이준석이가 또 이게 뭐라냐면, 야, 이번에 한동훈이 놓으면 김문수한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떠드는데요. 그건 모르죠. 저는 이렇게 달리 봅니다. 이렇게 빅4가 붙으면요. 표가 서로 좀 분산될 거야. 김문수하고 나경원 표가 분산되고,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한동훈 표가 좀 이게 분산될 거로 저는 예측합니다. 근데요, 당내에서 아직도 한동훈에 대한 이게 비토 기류가 많아요. 이번에 원내대표만 보면 알죠? 원내대표에 한동훈, 김성원이가 30표 놓거든요. 30표. 그 다음에 범주류가 송원석 언니 60표 놓잖아요. 이현성도 이쪽 표로 봐. 16표. 16표. 그래서 아직도 저는 한동훈계가요.
한 30%밖에 안 봐요. 뭐 당원들이나 민심과 당심이 한동훈을 이렇게 다 이해하고 용서해서 뭐 과반이 되고 이렇게 안 봅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한동훈이나 한동훈계가요, 한 30% 많으면 이게 그 저번 결성처럼 많으면 한 40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안철수가 또 이게 표를 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이래 되면 4명이 누가 될지. 왜냐하면 이게 김문수 후보도 여론은 이게 아슬아슬 1위지만 또 그때는 이게 그 한덕수하고 힘이 실려 있었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없고 또 이게 나경원 의원하고도 이게 표가 분산될 수도 있고, 야, 이래 되면 이게 그 저는 예측 불허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래도 이게 그 흥행은 될 거로 봐요. 지금 워낙에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게 무너져 있으니 차라리 이런 방법으로도 흥행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 들어요. 뭐 제가 이게 놀아온다고 노고 안 놀아온다고 안 노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게 붙어서 지도부가 구성되면 힘의 정당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력하게 리더십 발휘해서 당을 이게 한번 재편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당대회 뭐 저는 나오고 싶은 사람이 거의 다 나와서 한번 이게 한번 자웅을 겨뤄봐라. 한번 겨뤄봐서 제대로 된 게 지도부를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요, 특히 최고위원들도 센 사람 뽑아야 돼요. 최고위원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초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대로 이게 재선 이상, 제대로 이게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그리고 장래 지도자로 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색 갖추기로 이게 뭐 아무나 초선들 최고위원 해놓은 인물이 안 크잖아요. 제대로 이게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보고,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 좀 청년들을 좀 이게 배려해서 청년 최고를 뭐 한 명 더 준다든지 얼마든지 룰은 또 정할 수 있잖아요. 좀 청년들 좀 키워봅시다. 새 인물도 좀 키워보고, 이런 식으로. 정 안 되면 이게 뭐 남성 청년도 있고 여성 청년도 있으니까 좀 획기적으로 이게 룰을 좀 흥미있게 해서 전당대회도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구태의하게 막 이게 아니고요. 한번 이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게 뭐 그냥 지역마다 이게 발표를 하는 거야. 대구 경선 누가 이겼다. 또 이게 어디가 부산 경선 어떻다. 이렇게 지역별로 막 드라마틱한 이변이 일어나면서 좀 이게 좀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이게 구태의라는 룰보다 재밌게 한번 이게 그 경선 룰을 잘 세팅해서 막 그냥 이 장래 지도자 다 나와가지고 한번 이게 그 대흥행 이렇게 보면서 이번 기회로 그 당을 다시 재건하는 새로운 지도부로 새롭게 한번 혁신 계획해서 당을 정비하는 이런 이제 계기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그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곧 아마 출사표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 시점은 한 8월 너무 늦어도 안 좋아요. 9월 초나 저는 빠르면 8월도 좋다 봅니다. 민주당이 8월 2일 하거든요. 그 직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올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